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 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세계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발생 7년 만인데요. 지열발전 사업 성공을 위해 무리하게 물을 주입했고 사전에 발생한 작은 규모의 지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과실 인정이 어렵다며 불기소했고 지진 소송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과 2018년 포항 지진으로 사망 1명, 상해 81명의 인적 피해와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리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 조사단 발표를 계기로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루어지자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19년 12월 연구사업 전담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7년 만에 검찰은 지열발전 컨소시엄 대표와 이사,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연구원 등 3개 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포항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이 수리 자극에 따른 유발 지진으로 결론을 내리고도 주무부처 등에 보고할 때는 불가항력적인 자연 지진인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또 5차 수리 자극 물 주입량을 320톤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톤을 주입하는 등 무리하게 수리 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정부 부처와 전담기관 담당자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범대보는 손해배상 1심에서 정부 책임이 인정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의 불기소는 사건 축소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규명하고 있는데 왜 그것조차도 검찰에서는 규명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의 이번 국가기관 공무원의 불기소 처분이 48만 명이 참여한 민사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포항 시민과 지역 법조계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휴일 막바지인 어제 오후 KTX 열차가 대구 고모역 인근에서 탈선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코레일은 열차 바퀴의 발열과 손상으로 탈선한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추가로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KTX 열차가 선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열차는 계속 달렸고 그 여파로 선로 옆 뚝방에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풀들 사이 빨간 불꽃이 타오르면서 당시 상황이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어제 오후 경북 경산시 진량읍 현내리에서 탈선한 열차가 지나간 선로 옆입니다. 바퀴 긁히면서 스파크 때문에 그냥 불 잠깐 불고 연기 잠깐 난 거. 사고가 난 열차는 이곳 고모기지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길게는 1년 넘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바퀴축의 발열과 손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는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실시합니다. 사고 여파로 KTX와 SRT 등 열차 153대가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승객들은 길게는 4시간 30분 넘도록 늦은 밤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큰일 났네요. 가면은 그것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되고 있어요. 버스와 수도권 전철 임시 전동열차 등을 투입했지만 이마저도 안내가 미흡해 현장에서는 공성이 오고 갔습니다. 사고 여파는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열차 출고가 잇따라 늦어지면서 승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주에 가는 길이었는데 7분 정도 지연됐고 30분 지연은 아닌 것 같아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코레일은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대해서는 지연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했다면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한 뒤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됐거나 운행 중지로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승차권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또 좌석을 샀지만 입석을 이용했다면 50%만 돌려받을 수 있다며 홈페이지와 역사에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폭염 속에 경주에서 열린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대회에는 역대 최고인 600여 팀 12,000여 명이 참여해서 6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보름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습니다. 올해는 전국 학교와 클럽 600여 개 팀 12,0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경기장마다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물 입자를 분사해 열기와 체온을 낮추는 쿨링 포그를 가동했고 대형 선풍기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땀 빼고 살 빼고 네 좋습니다. 덥긴 더운데 중간에 워터타임 있어갖고 괜찮아요. 더워서 힘들긴 한데 경주라는 이런 화랑대기에서 뛰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재밌어요. 탄력적인 경기 운영과 집중적인 경기로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실력이나 경기력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긴 대회 동안 하면서 축구라는 게 꼭 뭐 기술적인 것보다는 아이들이 뭐 조직력이라든지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경주시는 폭염 속에 큰 사고 없이 대회가 마무리됐고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한 600억 이상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관광 비수기에 이런 좋은 행사가 열려서 지역민들에게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경주시는 실내 구장인 스마트 에어돔 경기장을 참가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 활용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안동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에서 포철고와 영덕고, 울진 경북관광 비즈니스고, 안동 예일 메디텍고 등 경북 5개 팀이 모두 32강에 진출했습니다. 32강전부터는 지면 탈락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과 79회 전국 고교축구 선수권대회를 겸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 권역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64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00여 개의 특례가 담긴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대구시가 자체 법안을 공개한 지 나흘 만인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청사 위치를 두고 경상북도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두 곳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공개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은 모두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은 대구시의 안과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 특별시로 정했습니다. 특히 외교와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의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넘겨받아 자치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특별법안의 핵심입니다. 자치재정을 위해 대구 경북 통합법권을 발행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지방 이양, 11개 지방 세목 세율 조정 권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안동 바이오 국가산단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인허가 특례와 햄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포함해 경제, 산업, 문화, 농수산 등 분야에서 249개의 특례를 담았습니다. 특별법안 대부분은 대구시와 합의를 이뤘지만 문제는 청사 위치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 포항 세 곳에 청사를 설치하겠다고 한 반면 경상북도는 청사 위치를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두 곳으로 유지하겠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시 안에 따를 경우 대구청사가 사실상 본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안은 청사별 관할 시군을 지정하고 있는데 대구청사는 대구를 포함해 경북 11개 시군을 관할하는 반면 안동의 경북청사는 7개 시군, 포항의 동부청사는 4개 시군으로 관할 규모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구 경북 인구 490만 명 가운데 366만 명, 70% 이상이 대구청사 관할 범위에 들어가 사실상 경북이 대구에 흡수 통합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대구와 안동청사 두 곳이 모두 대등한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며 특별법에 청사의 관할 범위를 명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지방선거 1년 전인 내년 상반기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대구시와 합의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요 쟁점에 대해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울릉군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당초 2,645억 원에서 110억 원 증액된 2,755억 원으로 확정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행남 해안산책로 개선 사업 20억 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13억 원, LPG 배관망 구축 사업 14억 원 등입니다. 이 밖에 도동 저동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개설 사업 15억 원, 북면 테니스장 건립 12억 원, 지역 산업기반 연구지원센터 건립 12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영덕군과 영덕군의회, 영덕교육지원청, 영덕경찰서, 영덕소방서 등 지역 공공기관들이 청렴 거버넌스 구축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들은 청렴교육, 청렴시책고용 및 공동노력 등의 실천과 범군민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영덕군은 공직자 청렴 역량 강화 워크숍, 외부감사관 채용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물놀이 안전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쯤 포항시 송남면 지경항합 해상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타다 실종됐던 50대 남성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인 해경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같은 날 영덕군 남정면의 한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어린 딸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성이 수심이 깊은 곳으로 떠내려갔다가 목격자들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분야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포항공대와 카이스트, 연고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360억 원과 지자체 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의 현물 현금 투자를 받아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연구를 진행합니다.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이 경북에서도 오늘부터 나흘간 실시됩니다. 경상북도는 전시 계획인 충무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도상 연습과 실제 훈련을 통해 전면전뿐 아니라 테러와 같은 국지전 대응에도 대비합니다. 또 적의 폭탄 테러 공격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민관군, 경찰과 소방이 함께 상황 전파와 초동 대처 훈련도 진행합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이 몸을 최고 수준 숙소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직접 나서 외교부 추진단, 경주시, 호텔 대표, 경북관광공사, 건축 및 리모델링 전문가 등과 최고급 숙박시설인 PRS위원회를 출범해 세계 각국 정상들의 수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또 호텔, 룸 개보수 등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며 무상으로 적립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됩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에는 구매처와 관계없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 17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7라운드 경기에서 전북 현대에 1대2로 패하며 시즌 첫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전반 43분 전북 안드리고에게 선제골을 내준 포항은 후반 26분 프리킥 상황에서 완델손이 동점골을 만들었지만 경기 종료 직전 전북 권창훈에게 결승골을 허용해 결국 1대2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항은 시즌 첫 3연패 수렁에 빠지며 우승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